자, 오늘 시장이 눌리는 상황에서도 SK 스퀘어는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160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은 14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가 좀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약간 부담이 됐을 때 SK 스퀘어를 하나 이제 대안주로 생각하시고 계신데 올해 들어서 SK 스퀘어가 작년과 같이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수익률이 괜찮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유 지분 가치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그런 느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좀 선방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비중을 10% 초과하면은 단일 펀드 관련해서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미 좀 넘었죠. 그래서 단일 종목 편입 한도 이런 부분에 비춰서 매월 관련해서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쯤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입니다. 비중이 한 2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 봤을 때 ADR 상장에 대한 이슈,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대,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매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수급, 특히 기관에서 매수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의 수급은 먼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도 올라가고 최근 주가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 중에 주주 환원이라는 모멘텀이 있는데요. 어제였던가요? 언론에서 SK하이닉스 100조 원 정도 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또 공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런 부분 검토한 적 없습니다라고 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의지는 있다. 이렇게 또 유한타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한 내년까지 되겠는데 고정 배당에 좀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작년 21조에서 올해 146조 확 튑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240조 원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스퀘어만 봤을 때 올해 현금 흐름이 배당이 한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자사주 매입 400억 원 정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배당이 뭔가 결정이 되면 SK 스퀘어 역시 주주 환원에 대한 그 의지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습니다. 목표 주가 거의 200만 원까지 가는군요. 185만 원짜리 오늘 아침에 나왔다라는 점, 유한타증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숨을 고를 때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수익률을 업시킬 수 있는 전략을 빠르게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코스피 타겟을 올려잡은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힌 리포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11,5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리포트를 직접 쓰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FRCC 리서치 부장님을 연결을 해서 직접 결정적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이경민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가 확 눈에 띄더라고요. 코스피가 타깃이 좀 상향 조정되면서 11,500포인트로 말씀하셨는데 결정적 이유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5월 초에 8,800을 제시했을 때보다 반도체 순이익 전망이 13%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비반도체 이익 전망 또한 3% 정도 상향 조정해서 이익이 올라온 것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반도체 타겟 PER을 7배를 줬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중간값인 8.8배를 반영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높인 이유는 최근 AI 반도체 계약에 있어서 장기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반영을 해줬고, 이익 전망 상향 조정과 타겟 PER 상향 조정이 맞물리면은 11,500선이 적정한 코스피 지수 레벨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타겟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 보면은 이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8월 말, 9월 초이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변곡점인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성장의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죠. 성장의 속도나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커지는데 저희가 8월 말 9월 초를 변곡점으로 본 첫 번째 이유는 12개월 선행 EPS가 전년 대비 변화율이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선행 EPS 모멘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벨업 됐거든요. 기조 효과가 소멸됨에 따라서 2026년 8월 말 9월 초에는 고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입니다.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는 스케줄을 공개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게 된다면 유동성 위축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고 9월 16일 FMC에서 2027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던져주게 된다면 실적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선 정점을 통과하고 통화 정책은 좀 더 매파적으로 유동성은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그림이 아마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꺾인다라기보다는 이런 세 가지 변수를 좀 확인하면서 더 끌고 갈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높여갈지 판단을 하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말과 9월 초 변곡점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7월과 8월까지는 뜨거운 불장이 이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팁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7월, 8월 시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과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정을 통한 유가, 물가, 금리, 달러 안정이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상승 구간에서는 기존 주도주, 반도체를 비롯한 AI 밸류체인, 피지컬 AI 이 종목들이 좀 레벨을 올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채권 문제가 좀 안정되게 된다면 인터넷, 제약바이오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 여기에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까지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아마 7, 8월은 기존 주도주 플러스 성장주로 뜨거운 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8월 말 9월 초에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저희는 4분기는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어서 순환매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측면에서는 8월 말 9월 초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에 대한 상품들을 모아가신 것도 내년까지 열어놨을 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물가, 달러, 환율, 금리 잘 반영해서 저희 앞으로 마켓나우 2부 머니코드에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을 해서 왜 코스피가 11,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그 근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전해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주, JP모건에서요,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여기 제시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4개의 종목을 모두 비중 확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목표 주가를 기술을 해놨으니까 그 목표가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독일의 라인 메탈이 의미 있는 협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의 방공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무기를 조달받는 것에 더해서 우리의 무기 그 시스템 좀 배워보고자 하는 의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좀 도움을 받는 그런 느낌이 유럽에서는 있는 거고요.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제 지상에서 위로 쏘아 붙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투기, 드론, 미사일을 공격하는 그런 거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 개발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면서 첫 순서는 이제 미사일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협력을 좀 강화하면서 무기의 그 틀을
포인트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탑픽 관심주로도 거론이 됐으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여기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각각 잘 봐야 되는 이유도 써놨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 빨리 무기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전략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었거든요. 노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약 80조 원 정도 EU 미사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좀 데이터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한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콕 집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 방산주는 지금 올라타야 될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중 확대 전략 얘기했습니다. 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눌리고 있을 때 비중 확대 기회를 노려봐야 될지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앞서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코스피가 11,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IT 관련주, 반도체 포함되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성장주 이런 부분을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토리텔링을 좀 받아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바이오 섹터 분석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6월 22일에 바이오 USA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 이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비수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관련해서도 비수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좀 눌리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별로 좀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R&D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R&D 데이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리가켄 바이오, 올릭스, 한미약품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R&D 데이에 어떤 또 이슈가 나오는지는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9월 같은 경우에도 세계 폐암학회랑 그리고 유럽 당뇨병 학회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을 보면은 폐암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도 관심이 좀 줄었죠.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제도 뭐 부각은 되고 있으나 최근 기사는 많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월에 진행이 되는 유럽 종양 학회 이 정도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 이제 코스닥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가 뛰어야 코스닥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해드린 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연결돼서 좀 봐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회사가 비티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저리 대출을 한 부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CDMO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했고요. 영업이 괜찮은데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에스티팜도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죠. 이 목적성만 보더라도 순수 바이오텍도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대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D&D 파마대 최근 관심사이죠. 그리고 올릭스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다만 승강제 프리미엄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뭐 개수나 뭐 여러 가지 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7월 1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스닥 30주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잠시 두시고 이슈 나온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훑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럼 6월 같은 경우에는 탑픽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미약품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올릭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은 희귀약품인데 단
임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소네페 글루타이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장이 굉장히 짧아서 뭐 수액이나 영양제를 잘 흡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일라이릴리 향 기술 이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공시 이후 시총이 1조 5천억 원 정도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정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의지 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연간 한 건 이상의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수주가 조금 더 붙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서 코스피에서는 한미약품이 그래도 6월에 바이오 제약 쪽에 탑픽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알테오젠의 품목이나 처방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실적을 이 둘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잔류 결정했을 경우에 조금 더 주가에 오히려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증권이 이렇게 분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롤릭스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 이제 로레알 쪽에 계열사의 VC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롤릭스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 105억 원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더 크게 베팅했을 법. 그러니까 105억 원 투자 그림엔 더 큰 그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알테오젠, 올릭스 이런 세 종목을 중심으로 6월 탑픽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 봐야 되는데 AIDC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입니다. 3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통신주가 아직도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된 거고요. AI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뭐 다른 섹터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태평양을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의 하나의 큰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사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입지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밑에 기술했는데 전력 밀도라든지 냉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중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네트워크는 잘 발달됐는지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얘기 좀 해줬고요.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수도권 말고 하이퍼스케일러 일러들의 그 여러 가지 사이즈 구축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통신주 AI 시대에 든든한 모멘텀을 갖고 또 한 번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산업별 이슈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삼성증권에서 얘기했는데 여기가 좀 이익이 강하게 나타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올렸고 기존 대비 3% 추가적으로 상향했다라는 점 밝혀드리면서 올해와 내년 연간 이익 전망치가 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추정치 대비해서 25% 상향 조정될 것으로 봤고요. 베이지 케미칼과 그리고 카본 케미칼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베이지 케미칼만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10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카본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래도 높은 수익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턴 어라운드 가능한데요. 인산, 과산화 수소 이쪽은 사실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느낌이 있고 폴리실리콘이 그 다음 바통을 이어서 4분기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요소는 참고 정도 하시고요. 카본 케미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높은 수익성 앞에 카본 케미칼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물론 이제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관련해서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더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바 긍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OCI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익 전망이 있으면서 강한 실적이 이끌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대백화점 역시나 최근 이제 변동성 파고 이런 부분을 많이 겪다 보니까 실적에 맞춰서 증권사들도 리포트를 내는 것 같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의 목표주가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켓나우 2부에서도 모신 연구원 중에 현대백화점을 또 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증권사에서 현대백화점을 픽했고 그게 스페이스 X급 실적이라고 또 언급을 해서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목표주가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2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29% 성장하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백화점 기존 성장률 이런 부분 한 10%대 중반 나올 거고요. 전 품목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명품 있고 의류, 패션, 잡화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면세점 수익 개선과 더불어서 공항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늘면서 진우수 부진한 것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 실적은 더 강화될 것으로 나타나는데 더 현대글로벌 요즘 장사 잘 되나 보죠. 사업이 성장 가능성도 더 덧붙였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되고 있고 저희가 강한 이익 체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 해서 머니코드에서 발굴해 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